네, 이번에 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직 그녀의 것, 김혜진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인데요. 책을 읽고 만드는 일상이 주는 아주 묵직한 울림을 주는 책이고요. 좀 섬세한 감성, 인간의 감성, 책과 관련한 그런 정서, 따뜻한 정서, 세밀한 감성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오직 그녀의 것, 책을 읽고 만드는 세상에서 삶의 일상을 그린 2025년 9월에 나온 책입니다. 교사가 되려고 사학과에 들어갔다가 졸업 후에는 출판사 교열자에서 편집자로 변신하여 주간까지 일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홍석주는 책을 좋아하나요? 라는 명제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책은 오직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신입이 석주의 자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늘 그랬듯 수많은 시행착오와 민망함과 수모를 견디며 결국은 누군가는 또 그 자신의 자리에 앉겠죠. 반복되는 인생이지만 조금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석주는 20세에 54명이 정원인 소도시 종합대학 사학과에 들어갑니다. 시나 소설을 감상하는 동아리인 새벽에 가입하지만 그곳은 국문학과 학생들의 터전입니다. 2학년 2학기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는 간절함을 드러낸 끝에 석주는 청강생은 받지 않는다는 국문학과 최민혜 교수의 창작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소설을 발표하고 합평을 하는 수업에 원고지 50매 분량의 개업 첫날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는 석주는 냉정한 학생들의 평가에 내면의 비겁함을 꼬집힌 기분을 느낍니다.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는 부모의 그 교사라는 기대를 저버린 석주는 졸업한 해 가을에 교환서가라는 회사에 교열자로 입사합니다. 교열과정 5기수의 부사수가 되어 고된 일에 몸을 던졌지만 이야기 자체가 주는 어떤 감동에 푹 빠지게 되죠. 다행인지는 몰라도 사수로부터 혼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오 과장은 석주에게 편집부로 이동할 것을 권유합니다. 편집부로 옮긴 석주의 두 번째 사수는 인문교학부의 정민재 과장입니다. 교율부와는 다르게 그곳에서 책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나오는지 좋지 않은 원고도 때로는 대폭 수정해서 내야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어느 날 28살이 된 석주는 틈틈이 글을 쓰며 몇몇 공모전에도 출품하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합니다. 교환서가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서의 사과를 받으며 권고사직을 당한 석주는 다 늦게 임용고시를 준비하지만 출판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죠. 결국 석주는 이듬해 주택을 개조한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산티아고 북스라는 작은 회사에 입사하여서 차인석 대표, 손유라 편집장과 함께 대리로 일을 합니다. 직원은 석주와 동갑인 임규환과 영업 홍보의 조대진이 전부이지만 석주는 출판에 관해 배울 게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편집자 소모임에 나가기도 하는 석주는 자신의 부족함을 만회하려 애를 쓰죠. 등반일기라는 수술의 원고를 쓴 김도경을 만난 석주는 자신이 사람과의 만남을 매우 어려워하고 이는 나중에라도 익숙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높이 가장 낮은 자세로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출간된 책은 석주가 모든 과정을 판단하고 결정한 자신의 첫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출간 직후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석주는 장민재가 공동 창업한 호서각이라는 출판사의 개업식에 갔다가 하비스트 잡지의 직원인 조원호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나이는 어느덧 34살입니다. 교환서가에 근무하던 오기서가 50대 중반의 나이로 은퇴한 후에 이듬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유고집인 교열자 일기는 석주의 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임규환이 편집한 이여주의 세 번째 여행 에세이 내 마음의 지도를 따라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규환은 유명 인사인 이여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책을 펴냈는데 출판사 직원들 모두 의아해했지만 석주는 그의 개인적 친화력의 비밀을 어느 정도는 예감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만남을 목격해서 그런 걸까요? 조원어는 사진집을 선물하며 석주에게 청혼하고 그녀는 받아들입니다.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창고에 큰 불이 나 30만 권의 책이 전소되고 3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산티아고 북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어 매출 확보에 비상이 걸리죠. 석주는 종합일간지인 모던 라이프의 신인 작가의 단편소설을 실게 하는 제안으로 1년 동안 연재하도록 만듭니다. 차장으로 승진한 석주를 규환은 무척 못마땅해 하면서 석주를 외면하고 석주의 말에 딴지를 걸죠. 석주와 원어는 서로의 부모를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원어의 부모로부터는 일보다는 집안일과 아이가 우선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안정묵의 망국의 밤이라는 원고를 확보한 석주는 그의 신문 연재 소설인 안개마을이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명목으로 그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음란 문서 제조죄가 적용된 안정묵은 사회적 낙인이 찍힘은 물론 징역 5월을 받게 되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8월이 선고됩니다. 망국의 밤은 그 쉽지 않은 출간 과정에는 출간 저지 협박 전화가 출판사로 쏟아지기도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며 출간 문제에 온통 신경을 쓴 석주는 자신의 결혼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집행유예 8월이 지난 후에 망국의 밤이 출간에 성공한 석주는 원어와 잦은 다툼으로 마침내 그와는 헤어지고 맙니다. 안정묵은 망국의 밤으로 문학상까지 받고 그 책은 일본과 대만에도 출간이 됩니다. 차인석 대표는 안정묵의 책에 대한 출판권을 확보하는데 그의 개정판 작업은 모두 석주가 맡습니다. 44살이 된 석주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중고차까지 구입합니다. 회사는 3층에 새 사옥으로 이전하고 새 부서가 신설되는 등 회사가 점점 커집니다. 규환과 조대진이 나가지만 더 많은 새로운 식구들이 합류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글을 읽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 석주는 진짜 삶에는 여전히 서투르죠. 기획이나 섭외 역시 능하지 못하고 성실하지만 조금은 무능하고 진지하지만 구태의연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합니다. 지역출판협회에서 주는 작은 상을 받는 석주는 시상식장에서 부모의 작아진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나온 세월을 복귀합니다. 이제 58살인 석주는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읽는 행위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향하는 곳은 자신의 내면이며 허구의 서사가 불러일으키는 것은 내밀한 기억과 감정입니다. 읽는 일은 석주가 가장 오래 지속해온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책을 읽고 만드는 세상의 일상을 한 편의 소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저는 물론 출판사에서 근무는 안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겪는 과정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치열한 읽기와 만듦이 일상을 파고드네요. 책이 주는 묵직한 울림에 인생이 흔들립니다. 동영상이 책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인공지능이 더 잘 압니다. 책을 외면하면 사람의 인성과 자질과 지혜는 무엇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특히 학생들이 책을 외면하면 그 학생들은 학문은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또 혹은 대학생들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책과 독서와 출판과 인생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이야기 속에 푹 빠졌다가 나온 느낌입니다. 오직 그녀의 것, 책을 읽고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만들기까지 하는 삶, 그래서 은퇴하는 삶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내용을 호구적인 이야기, 소설로 완성을 해냈는데요. 참 책을 읽고 책 읽는 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 뭉클한 또 가슴 따뜻한 그런 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이것도 역시 이 책도 역시 두껍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읽기 좋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은 약간의 묵직한 그런 울림도 주는 책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김혜진의 오직 그녀의 것 문학동네에서 나온 소설입니다.